정부에서는 현 시장 불안이 동유럽 전반이나 여타 동아시아 국가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런 가능성을 염두해 대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정보 유출 사고로 일으킨 카드 3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지를 금일 오후 3시에 실시합니다. 오는 17일부터 카드 3사는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 대출 금지는 물론 카드 출량시 등 부수 업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이어 보험사 고객 정보도 노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프루덴셜 생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사내 전상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 신용정보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이들 금융사 유출 고객 정보는 검찰 수사 및 금융당국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2차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주류 인플루엔자 테마주로 분류된 동원수산의 최대 주주 일가가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시장에 관심을 받는 틈을 타 일부 대주주와 친인척이 지분 매각으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겨 또다시 먹튀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첫날 미 FOMC 회의에서 추가로 1,100억 달러의 추가 테이퍼링이 결정이 나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는 재차 하락했고요. 또 중국 제조업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늘 양대 지수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1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1031포인트에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물과 현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함에 따라서 지수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21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다시 한번 1920포인트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191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범인의 주체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3천억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기관은 2,240억 원, 개인이 2,240억 원, 기관이 1,2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을 사들이고 있지만 지수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우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약보합 213포인트에서 약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이 사사세에 힘입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또 한 번 개인이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1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 주체들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이 치열한데요. 이 기관은 1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110억 원 가까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관망세 나타나고 있는데 10억 정도의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원 넘게 상승하면서 1,080원대에서 장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2월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1,078원대로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13원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는 12.80전 상승한 1,083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이슈 진단과 함께 꼼꼼히 대응 전략까지 짜봐야겠죠. 오늘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후폭풍으로 장중에 코스피 1920선, 현재도 1920선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 시장 파악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연휴 후 동안에 나왔던 이제 미국의 양측간의 축소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중국의 제조업 PMI,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연휴 후 폭풍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동조화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주변의 경제 모멘텀도 약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유동성이 감소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식 기반의, 주식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흥국 위기 전염이 새롭게 발생한 것보다는 연휴 후 후폭풍에 이제 저희도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다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인국 위기 전염보다는 FOMC 후폭풍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안전사자 선호 심리로 환율이 오늘 1,083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3원 가까이 급등한 모습인데요. 추가 상승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예, 일단 지금 1,050원대에서 1,083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추가적인 라운드 넘버가 되는 1,100원 선 정도까지는 아직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내일 모레 아니더라도, 2월 한 달 내내 이제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다른 신흥국 통화 대비, 환율 상승이 제한되긴 하긴 하겠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환율도 추가된 상승 압력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쪽 금융시장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약해졌는데요. 그런 것은 양적 완화 축소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도 이제 2월 한 달 내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2월에 나올 미국의 1월 경제 지표 자체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미국 쪽에서 금융시장 안정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에 따른 성장의 우려가 이제 신흥국의 구조적인 문제 이슈로 전염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2월 한 달 내내 환율이 1,100원 선 테스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때 여러 악재들을 출연했지만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이 많은데요. 이렇게 코스피 조정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정상화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느냐에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완연한 정상화는 좀,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금주 나올 미국의 1월 고용지표, 다음 주에 나올 1월 중국의 월간 경제지표,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기술적 반등 이상의 정상화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 부분에서는 불안한 양상, 상승과 하락,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 흐름 속에서, 좀, 우리가 사고 싶었던 주식을 저가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이슈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미국 영준의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 이후에 글로벌 경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벌써부터 바닥 찾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뉴스 오늘 김용준 멘토와 함께 뉴스클릭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뉴스들 클릭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이 가져온 후폭풍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벌써 바닥 찾기를 시작했다라는 이 뉴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클릭한 뉴스처럼 악재가 선 반영된 후에는 이제 바닥을 다진 이후에는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뭐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요. 일단 미국에서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사들였던 채권 매입 규모가 이제 850억 불이었죠. 지난 연말에. 근데 이제 지난 마지막 정도에 이제 100억 불 정도로 축소를 했고, 추가적으로 또 100억 불 정도로 축소를 해서 이제 650억 불 정도.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테이퍼링의 진행 속도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냐. 결국은, 매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례회의가 이제 7번 정도 남았는데, 7번 정도 추가적으로 해서 100억 불 정도씩, 매입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부에서 지금 제기되는 얘기들은 뭐냐면, 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서, 네. 결국은 완전하게, 채권 매입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인 증시에 이제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이런 채권 매입 규모 축소 확대에 따라서 향후 장세는 좀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악재들이 이제 선반영됐냐 아니면 아직도 이제 진행형이냐라는 얘기를 좀 드렸을 때는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는 녹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증시에는 분명히 좀 한계가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나친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상황들이 이 안에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흐름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월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이 결정됐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더 빨리 추가 테이퍼링이 실시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신흥국 불안과 별개로 내 갈 길은 가겠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테이퍼링 후폭풍에 오늘 장중에 1920점 붕괴되고 있는데 국내 지수 하단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을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트를 좀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들이 우려가 나타났을 때가 정확하게 이제 1월 27일 그 앞부분에서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장중에 어느 정도까지 저점을 찍었냐면 1899.76포인트를 찍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해서 1940포인트까지 왔다가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의 100억 불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오늘 주가는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앞부분에 찍었던 1899포인트 정도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하단에 근접하지 않았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밴더를 먼저 결정을 해드린다면 190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를 1차 밴더로 한번 책정을 해보고요. 네. 만약에 1899포인트가 장중에라도 이탈한다고 한다면 지수의 밴드는 1850에서 1950 밴드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되기 이전에 미국 경기는 3분기하고 4분기하고 굉장히 경제 지표가 좋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지표가 좋았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낮은 금리를 이용한 경기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링 이전까지 나타났던 미국의 어떤 주류의 어떤 시각들은 뭐냐면 실업률이 6.5% 이하,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2% 이하일 때는 테이퍼링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그 이상이 된다면, 결국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테이퍼링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결국 미국의 경기가 3분기, 4분기 굉장히 GDP 기준으로 3.4, 4.1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들은, 결국 대출을 이용한 선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컸던 건데,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낮은 금리가 더 이상 낮은 금리가 아닌 금리의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국의 그 재고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소화가 됐다는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1, 4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미국 경기가. 그래서 그 1, 4분기 미국 경기는 재고 소진 내지는 그 금리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아마도 14년도 1, 4분기 경기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상승의 방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이코로 되는 게 대출 금리의 증가, 대출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결국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증가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투자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경기 상승률의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의 리스크 확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게 국내 증시의 바닥권을 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 국내 기업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미국의 그 경기의 둔화가 국내 기업 실적에 부진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신흥국의 경기 리스크가 일정 부분의 기업 실적 부진으로 나타났다는 현상은 지금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신용 리스크에 대한 외국인 수급 불안, 그리고 지수 조정까지가 이코로 되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럼 국내 기업의 현재 상황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 있냐? 국내 기업의 실적은 1, 4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지표상으로. 그래서 1, 4분기 지금 실적 기준으로 20조 정도라면 거의 하단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시장 전망치가 굉장히 내려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한 가지를 좀 제시하고 싶은 게, 그럼 우리가 결국 이코로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흥국의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부담 요소로 작용할 거자라는 얘기에서 조금 차별화되는 현상들은 몇 가지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13년도 5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흥국의 리스크가 분명히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강하게 타격을 입혔다고 한다면 그때 분명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차별적인 성격을 통해서 단지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지만 바로 회복되는 부분들 분명히 한번 확인됐다는 것들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흥국 리스크가 부각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과 무역 관계에서 적자국인 관계들이 결국 미국 경기 위축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실무 경기 위축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흥국과 차별하다는 게 우리는 무역 적자국이 아니라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하반기에 그 1, 4분기를 저점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과 미국의 하반기는 경기 회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 쪽 역시도 경기 회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어떤 지수의 하단에 근접한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작용하는 일시적인 언더슈팅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수 하단 근접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한 요인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네, FOMC 회의가 또다시 3월에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7차례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가 테이퍼링 영향권에서 국내 증시 대응 전략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앞부분에서 이미 결론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그 미세한 부분에 이제 접근 방법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이 FOMC 회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테이퍼링의 속도는 조금 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미 그 850억 불에서 650억 불로 줄어든 현재 상황이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는 웬만큼 시장의 충격으로 던져졌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결국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지금 신흥국가들의 문제가 뭐냐면 환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국내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 국내 기업 실적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환율이 과연 1,000원이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환율이 최저치를 찍었던 게 1,049원을 찍었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1,080원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뭐가 진행되냐면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워낙 강세 현상이 아니라 워낙 약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일본하고의 어떤 대외 무역 조건 자체에서도 엔 달러 환율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102엔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국내 기업에서는 수출 주도형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율 환경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 실적 악화의 최저점인 환율 환경의 마지막 단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테이퍼링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환율에서는 더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이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 기준으로는 환율 여건은 더 좋아질 거고 기업 실적은 최저치를 향해서 도달
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크게 충격을 미칠 거냐, 그리고 또한 신흥국에 대한 충격들이 얼마나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냐의 여부인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최하단의 막바지의 심리적인 공포감을 주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2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더 기업들의 환경들은 우호적으로 바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환경은 거의 마지막에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인데, 다만 한 가지 전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1, 4분기 동안은 대형주는 별로 재미없을 거다. 네. 그래서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에 또는 대형주는 좀 멀리하시고 중소형주로 좀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뉴스 클릭해보는 시간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를 꼽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2시 20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오늘 장 Y. 하여튼 오전에 안 보신 분들은요, 새해 인사드려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날 연휴 잘 보냈었습니까? 근데 오전에 앞으로 꼭 보셔야 돼요. 오전 10시, 오후 2시 나무노 멘토와 함께하는 이 Y 시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는요, 굉장히 여러분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탬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요, Y 종목으로 SKCNC를 가져왔습니다. SKCNC. 자, 지금 상대적으로 오늘 많이 오르는 한 2%, 1.몇 %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는요, 현대상선 제외하고 제일 많이 오르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SKCNC 같은 경우는 장세 대비 상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죠? 첫 번째 이유는요, 중국에서 본격적인 이제 글로벌 사업을 강화시키는 경영을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속도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중고 휴대전화 시장의 유통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중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중간 이제 도매업자, 소매업자 이런 사람들이 움직였었는데, 이 기업으로 움직이는 회사들은 없었죠. 근데 본격적으로 기업이 나섰습니다. 이거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안 좋다고 봐야 될까? 개인 중소사업자 기준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죠. 여튼 기업 측면에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여튼 이 두 가지, 중국에서의 글로벌 사업을 본격 시동 걸었다는 것과 중고 휴대폰 시장에 진출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현재 좀 녹아들어 있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어떤 장세 대비 상승이 나타나는 그 이유를 찾자면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오늘 의외로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 중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11월부터요, 100만 주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13만 원 이상에서부터 매도를 해서
지금 127,500원 정도 가격이니까 계속 매도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1년 내도록 지난 2013년 작년 내도록요 매수를 했어요. 조금씩 계속 모아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매도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이 매도 부분은 과거 1년 동안 모아온 물량에 비해서는 아주 소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이제부터 완전히 매도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소폭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별로 안 나서고 있어요. 근데 순수한 어떤 개인들의 흐름으로 일단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SK CNC의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이 관찰 포인트 우리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자고요. 첫 번째는 이 SK CNC 하면 전부 다 IT 부분 서비스 쪽인 줄 아는데 사실은 공격적으로 이 M&A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BIT 부분이 바로 엔카 서비스. 여러분들 중고차 사고 파실 때 엔카 서비스 혹시 안 들어가 보셨나요? 거의 엔카 하나밖에 없었어요. 독점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글로비스에서 뛰어들고 몇 군데 뛰어드는 양상이지만 그래도 엔카 서비스가 거의 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다,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엔카 서비스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으로 가겠다. 이 중고차 시장이요, 우리나라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최근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요 한국차 없어서 거의 새 차는 말고요. 중고차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활발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까지도 일단 엔카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이제 매출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IT 부분에서의 성과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뭘까? 빅헤드는 아시죠? 저같이 머리 큰 사람이 빅헤드.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굉장히 큰데 지금 보세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산출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중요한 건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구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누가 선점을 하느냐. 데이터를 모은 것도 중요하고요.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모아가는 과정, 이게 빅데이터인데 향후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 30%,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연 30%의 시장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게 빅데이터인데 우리 빅데이터 이야기로만 나왔고 실질적으로는 실제 빅데이터에 관련 정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별로 아니죠. 왜 그러냐면 산업의 한 콜센터 같은 이런 한 부분만을 빅데이터가 지금 응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클라우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것만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는요, 모든 산업으로 이제부터, 올해부터요, 빅데이터는 활용도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팁이 하나 나왔네요. 저는 이제 테마주를 추천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관심을 가져야 될 테마가 어떤 테마냐면 바로 빅데이터 테마는 꼭 잊지 마십시오. 빅데이터는 앞으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단계의 초입 구간이다. 요거 하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배로 있잖아요. 이 빅데이터 부분을 사업 부문으로 강화시켰거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니까 여기에서 빅데이터 측면에서 얼마만큼 빠른 성장 속도와 이익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유심히 관찰해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간 나왔던 이야기가 어떤 게 있었냐면 SK와의 합병설 계속 이야기가 드문드문 나와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때는 이게 긍정이다 그러고 어떤 때는 부정이 내려 나오는데 결과는요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말만 그렇게 나올 뿐이 합병 가능성은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따로따로 지금 가는 게 오히려 SK 측면에서는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내용이 나왔을 때마다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 올해 한 해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해도 SK CNC는 성장한다. 이거는 거의 불변의 사실일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음 중고폰 시장에 새로 이제 하나의 먹거리인데요. 그죠? 이 중고폰이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게요. 한 2천만 대 나와요. 해마다 2천만 대가 나와요. 2천만 대가 20만원씩 잡으면요. 4조 시장입니다. 중고폰 시장이 4조 정도의 시장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엔카의 이 중고 자동차로 습득한 이 쌓아놓은 이 노하우들을 중고폰도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중고차 시장에서 앵커가 다 장악을 했던 것처럼 중고폰 시장에서도 장악을 하고요.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서 글로벌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고폰 시장도 글로벌로 나가고 새로운 먹거리가 짭짤한 먹거리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만 IT에만 편중되어 있다면 이 IT 경기가 필수 소비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올해 별로 경기가 안 좋아. 돈도 별로 없어. 그러면 컴퓨터 새로 안 바꾼다고요. 좀 불편해도 그냥 써가잖아요. 그렇죠. 꼭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IT 부분에 사업화라는 게 항상 뭐냐면 이렇게 시장의 어떤 경기에 연동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고른 실적을 내기는 힘든데 이 엔가 서비스라든지 이 자회사 실적들이 개선되는 거, 중고폰 이런 거는요 경기에 그렇게 민감한 사이클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먹거리의 한정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글로벌 진출은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그래프 보시면은 매출액이요. 어때요? 완전히 최고의 매출액을 지금 분기별로 달성해 나가고 있다. 그죠? 2011년 말과 2012년 초 좋았는데, 이거 넘어섰거든요. 매출액이 신고가네. 그러면 밑에 따라 올라오고 있는 게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벌써 신고가를 찍었고요. 딱 하나, 순이익만 신고가를 찍는다면 주가는 당연히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세 상승은 이미 나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 우자카. 나무노 멘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당장 사야 되겠네. 사지 마세요. 이게 뭐야? 신나게 사라고 한 것처럼 들리는데 왜 사지 마? 우리는 좀 더 좋은 템포, 좋은 가격에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롤링 매매가 필요하다. 롤링 매매가 뭐 샀다, 팔았다. 단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롤링 타이밍이 정확하게 보이는 종목들은요. 롤링 하는 매매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무니의 밸류 밴드 한번 보시죠. 이 밸류 밴드 상에서 보시면 중간 부분에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요 본격적인 상승 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적정한 가격은요 바로 저 중간에 놓여 있는 노란색 선이거든요. 이 노란색에 닿았을 때가 좋고요. 노란색에서 벗어나는 타이밍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해도 될 것 같다. 또한 중국의 엔카 진출과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진출,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결실이 나오는가를 조금씩 먹이가 떨어지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SK CNC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13만원 이상에서 한번 잘라주자. 한번 잘라주고 재매수 타이밍을 잡겠는데요. 저 밸류 밴드 상에서 적정한 매수 가격은요 12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12만원 정도가 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하면서 매수량을 늘린다든지 뭐 빠져나온다든지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정리 잘 하시고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선 현물 시장 모두에서 팔자 외치고 있습니다. 오전장 주셈 선물왕 전략대로 매도 전략 짜신 분들은 수익권 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후장 선물 동향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줬던 외국인 기관과 포지션 바꿔서 나홀로 매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4,600개 넘게 팔아내고 있는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해발의 여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은 좀 아쉽게도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저는 오히려 고점으로 뽑히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올 경우는 위에다 때리겠다. 이게 좀 속임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중국발 PMI 서비스업 지수가 위축됐다라는 부분 이후에 포지션 자체가 스위칭이 좀 됐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누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장세인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일부가 좀 공격적으로 청산되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들 꾸준하게 매수를 지속되고 있는 변동을 만들어내는 주범 요인 쪽으로 나와 있고요. 외국인들 매도를 확대를 시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위축되는데, 자, 이 부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확대 6천억을 넘어서면서 계약수로 현재 4천 계약 정도 되는 4,600계약에서 줄여나갈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관계 쪽에서는 지금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수 우위, 투신 쪽은 별 영향력을 좀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막판부에 지금 매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좀 콜옵션 추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들어오면서 변동 추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 콜 잡았던 것들이 거의 다 지금 빠져나가고요. 풋옵션 추이 쪽도 외국인들의 기존 누적 포지션만 좀 따라다니는 형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프로그램 추이 쪽도 보면요. 차익 쪽, 이제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았다가 오전에 베이시스가 상당히 악화되면서 차익 쪽에서 영락없이 매도가 나왔죠. 비차익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매수 차익 잔고와 매도 차익 잔고의 괴리차가 좀 벌어져 있는 거 이격 좁히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다. 그러니까 차익 프로그램은 베이시스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움직임이 단순하게 컨텐커니까 매수가 들어오고 백워 상태니까 매도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변화 추이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베이시스 상당히 알맞게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포지션 자체가 우리가 매도를 들어가야 될지 매수를 들어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좀 짚어주는 하나의 투자지표로 발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금일장 이제 오후장 마지막 대응 전략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매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매도 강도 체크해보자라는 자막이 좀 나갈 텐데요. 요건 이제 노하우상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강도를 봐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시장에 지금 변동을 만들고 있는 거는 다른 주체입니다.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체를 보고 매수 쪽이 유리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매수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근데 꼬리가 되게 좋게 상당히 몸통보다 큰 꼬리가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운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이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속도를 봤을 때 막아내는 형태들이 좀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부분에서 오전장에서 이제 갭 자체가 이미 벌어져 있는 자리에서 황금 라인을 잡았는데요. 요 자리에서 251.90 근데 여기 있었죠. 방송 중에. 그리고 몸통이 깨지면서 요 부분에선 당연히 확정치로 좀 따라 들어가셨을 것 같고요. 수익을 챙기셨을 거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이 나오면서 올라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아쉽지만 지금 위쪽 상단이 요 정도가 거의 맥스 중간 변곡 정도로 지금 걸려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잡으시는 분들은 짧게 끊어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오늘만 날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계속 파생은 6시간 중에 10분만 집중을 해도 수익을 챙겨서 계속 가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5장 황금 라인 쪽으로 잡겠습니다. 5장 황금 라인은요. 250.30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올라탔죠. 올라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런 자리를 좀 봤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여기를 지지력을 계속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도 줄어들고 그리고 황금 라인 위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로 낙폭을 좀 꼬리를 잡고 간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이미 선조정을 해외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받았다? 조정 미리 받았죠. 받고 기술적 반동으로 다 들어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 증시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선조정 받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해외 증시와의 커플링 여지는 계속 좀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거는 이번 주부터는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현물 쪽에서는 지수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권 부분이 형성이 될 테고,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있다면 건설주가 방어 쪽가 좀 강하게 나왔다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추이가 좀 필요할 것 같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윗꼬리가 달렸던 건설주가 다시 한번 윗꼬리를 만들어주면서 본 캔들을 유지를 시켜준다라면, 메꿔준다라면 반등치는 조금 더 셀 수 있다라는 정도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여기서는 매도는 아예 버리겠습니다. 매수 쪽으로만 대응하셔서 마지막 행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후장 황금라인 250점 항공 잡아주셨는데 현재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수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기대구성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앞에서 너무 열심히 달려주셔가지고 제 시간 좀 줄어버렸네요. 괜찮습니다. 좋은 정보만 제가 착착 뽑아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시황 얘기는 시간상 바로 제외하고서 바로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자 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셨죠? 보여 계신 종목들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지사항 있습니다. 제가 3시부터 4시까지 무료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저는 제 식구 좀 챙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한 2000포인트까지는요 굳이 조금 방송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긴 하는데 유료로만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점은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뭐 들어올 방법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바로 100점주 살펴보고요. 제가 좀 AS 할 것도 있기 때문에 100점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100점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오늘 다섯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LG 플러스, 아시아나항공, SK 하이닉스, 그리고 솔리드, CJ ENN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자, LG 플러스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많이 올라요. 3일째 많이 오릅니다.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 정말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시장이 좋던 말건 간에 수급이 좋으면 종목은 가게 돼 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최근 들어서 이 기관들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 들어왔었죠? 그 꾸준하게 잘 들어왔고요. 한 달 동안 330만 주입니다. 자, 그렇게 팔던 외인들이 오랜만에 지난 주말이 아니죠. 수요일날, 네, 70만 주 이상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볼게요. 이건 락이고요. LG 플러스 보니까, 자, 외국인들이 지금 수량으로 22만 주, 기관들이 21만 주, 같이 동반 순매수를 강해줍니다. 자, 외인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외인들이 안 사다가 이제서야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쵸? 들어오고 있어요. 전고점 뚫을까요? 뚫을 것 같네요. 조금 더 상승 쪽으로의 베팅 가능성 있지 않을까. 보여 계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매수 역시나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은 듭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시고요. 신규 매수도 역시나 접근은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요즘 이 종목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아, 이거 왜 추천을 안 했지? 왜 안 샀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자,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제가 언급은 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있죠. 바로 뭐가 있습니까? 네, 성수기 효과예요. 바로 방학이니까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중국 관광객들이 설 때 한 8만 명 정도 왔다고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축축 뛰어 올라갑니다. 또 바닥에 대한 확인, 4분기 실적이 꼭 바닥에 대한 확인이잖아요. 곧.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한 물량 보실까요? 자,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자, 기관들이요, 최근 들어서 거의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10만 주 이상 강한 물량 매수해주고요. 외인들까지 강하게 동반, 같이 110만 주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연기금도 꾸준하게 매수 가담해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외인들과 기관이 얘는 놓칠 수 없어. 그냥 사 이겁니다. 그냥 사자 이겁니다. 정말 그냥 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오늘 수급도 볼까요? 자, 오늘 수급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오늘 외인이 13만 주고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기관들이 몇 주죠? 19만 8천 주. 아마 더 많은 물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정말 좋은 흐름이 기관과 외인들이 같이 매수가 잡혀주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도 역시나 강한 흐름. 어디까지 갈까요? 그동안 힘들었던 이 아시아나항공 주가 보세요. 이거 보세요. 크게 보세요. 야, 정말 많이 빠졌죠? 주봉으로 볼까요? 답도 안 나옵니다. 거의 뭐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쵸? 이 바닥까지 많이 내려오니까 주가가 반등을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봉으로 보니까 얘가 12,000원 하던 친구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뭐 돌파했죠? 주봉상 60주선 돌파하고 다음 갈까요? 120주선. 얼마? 6,000원 라인 보이네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요. 약간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조금씩 한번 분할 매수로 담아보시는 전략 필요하겠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요. 자, 그 다음입니다. SK하이닉스 이 친구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매도 사인도 38,000원부터 매도 사인 드렸고요. 다시 추천드렸습니다. 그렇죠?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에 추천드렸죠. 바로 지난주 추천드렸습니다. 자, 잘 가고 있어요. 정말 잘 갑니다. 오늘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수급 볼까요? 오늘 수급 역시나 SK하이닉스 수급을 좀 체크해보자면, 자, 외인들과 기관들이 같이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전 방송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가 SK하이닉스다. 그렇죠? 2위가 LG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봤을 때 SK하이닉스처럼 좋은 건 없다. 그래서 제가 매수 가능하다 사인 드렸고요. 그때 파란불이었는데 지금 빨간불 강하게 들어와 주죠. 참 좋은 종목이에요. 걱정 마시고 이 종목 저는 추가 매수 가능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저 한 39,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보시고 역시나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섞어오죠. 솔리드입니다. 자, 솔리드란 종목 제가 예전에 추천을 드려서 잘 먹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더 많이 갔어요. 오늘 제가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박스권 돌파가 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가지고 나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 이때 제가 가지고 나와서 잘 먹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부터 해서 고점 라인인데 지금 상단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박스권을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거를 뚫고 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좀 이따 자세한 얘기 해드릴게요. 눈치채시겠죠?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 강도 좋고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 외인들과 기관 퍼펙트하죠. 기관들이 최근에 집중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기관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자, 보험, 투신, 연기금 뭐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수급도 양호합니다. 이렇게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사실 뭐 오늘 솔리드랑 CJ ENM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CJ ENM 같은 경우가 조금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CJ ENM 주가 흐름이 오늘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수급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까지 수급인데요. 웨인드가 기간 계속 또 꾸준하게 강하게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수급 패턴 자체가 1월 중반부터 해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1월 중반부터 해서 빨간불이 굉장히 자주 보인다는 거 포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오늘 수급 역시나 살펴보자면요. 웨인드가 기간이 같이 그래도 매수세가 웨인이 강하게 매수세가 잡혀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도 지금 약간 횡보하는 흐름에서 약간 치고 가는 모양새. 자, 요거 한번 튀고 올라갈 것 같네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코스닥에서 이렇게 좀 골라와 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 좀 드려보고요. 물려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자리 찾아갈 것 같아요. 아마 37,000~38,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자, 이쯤에서 제가 하고요.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문자 번호 한 번 더 제가 띄워드릴게요. 013-3366-0110번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네, 제가 상담을 바로바로 해드릴 겁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이 올라왔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0833님, 네, 지금부터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밀리네요. 그렇지만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포인트가 좀 잡히는데 6%까지 밀렸다가 올라왔어요. 바닥에 대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다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조금 눈에 잡힙니다. 그렇죠? 이런 포인트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인 거 이제 제 팬분들 아시죠? 네, 그렇죠. 이 포인트가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자, 그런데 내추럴 엔도텍이 하나 걱정인 것은요. 제가 원칙이 하나 있다 말씀드립니다. 방송 중에 항상. 뭐죠? 이 종목 상장한 지 11월. 상장한 지 6개월이 안 됐습니다. 전 원칙상 상장한 지 6개월이 안 된 종목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보호예수 물량 때문이잖아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아직도 쏟아 나오는 중이에요. 1월부터 1개월 지나면 나오고요. 6개월 지나면 나오고요. 1년 지나면 또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올 때가 6개월인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물량들 소화 과정에 좀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웨인들이 조금 매수를 받쳐주고 있긴 한데 그리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개인들의 이 매수세 자체가 좀 확실하게 매도세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7,500원이신데요. 춤에 뭐 가능할 것도 같은 자리이긴 한데 수급상의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절반 이상, 그러니까 40점, 5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지금 20%신데 더 이상 담아선 안 될 종목입니다. 20% 이상 매수하지 마세요. 부탁드리는 것은 20% 이상은 담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좀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옵니다. 올해 얼마나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관들이 팔고 나가는 흐름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좀만 참아보세요. 아셨죠? 네. 지금은 당장 홀딩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자 상담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제가 솔리드인 거 눈치채셨죠? 솔리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솔리드가 지금요, 오늘 2.3% 정도 상승을 합니다. 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정말 12월 달부터 장이 안 좋을 때마다 빠졌다가 다시 그래도 제자리를 빠르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런 종목이 정말 시장이 조금만 좋아진다면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큰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자, 차트상 흐름부터 볼게요. 아까도 한번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바닥권 라인까지 한번 터치한 이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61선 라인 터치했구나, 그러면서 반등을 줬던 포인트가 나왔고요. 그로부터 가장 뭐 기술적인 부분 얘기 드리자면 적삼병 패턴으로 빨강색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날아간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뭐가 맞춰줘야 되죠? 수급이 맞춰준다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급 체크해 보셨다시피 요렇게 지금 잘 들어와주고 있어요. 정말 최근 들어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제가 안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수급 같이 볼게요. 오늘 수급 체크해보니까요. 보이시나요? 자, 외인들이 21,000주 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42,000주 매수를 해줍니다. 누가 매수해주고 있죠? 투신과 보험권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신권에서 매수가 눈에 보이네요. 외인 2만주, 기관 4만주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 오늘까지 해서
외인 5일 연속 순매수고요. 그쵸? 기간은, 네, 4일 연속입니다. 그러면 외인들과 기간이 4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전 고점, 여기 라인 돌파하면서 새로운 가격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까요? 솔리드. 올해 실적 정말 좋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조금 보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전에 수익을 좀 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매수가를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요, 조금 제가 밴드로 잡습니다. 네, 가끔 제가 종가로 잡는 것도 있긴 한데, 밴드로 잡을게요. 원익IPS 같은 경우 수익 정말 잘 나고 있죠? 10,000원 아래 잡았는데 매수하셨나요? 원익IPS? 네, 잘 들고 계시고요. 솔리드는요, 7,100원에서 7,300원 아래로 제가 매수를 잡도록 하고요. 그쵸? 이 포인트죠? 그리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8,000원 잡습니다. 8,000원 위까지 볼게요. 8,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6,900원으로 역시나 짧게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아셨죠? 6,900원으로 보시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솔리드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잘 들고 계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무료 방송이 아니죠, 이제 유료 방송이죠. 내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지수 막판까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920선 지지해주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밀려나면서 191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512포인트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오늘 양대지수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막판까지 뒷심을 좀 발휘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